안녕하세요. 진짜 사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데이터 분석을 잘 하는 기업들이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서비스는 있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서비스는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만든 서비스가 완벽하다고 자아도취하는 것만큼의 어리석은 행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내가 아니라 고객이 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들은 모두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개선해주는 서비스에 애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갖게 된다는 것은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제 경험상 충성 고객의 매출 기여도는 일반 고객 대비 한 3배 이상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고객의 목소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지만 누군가는 무작정 데이터만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데이터만 본다고 절대 서비스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볼 때 문제를 찾는다는 목적으로 봐야 합니다. 문제를 찾는다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봐야 서비스를 개선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마켓컬리의 김세라 대표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품질 관리를 위해서 고객의 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읽는다. 여기서 VOC가 고객의 소리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기업의 대표님조차 고객의 소리를 굉장히 주의 깊게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불만을 공짜로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되게 엄청난 시간을 아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서비스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고, 문제를 파악해야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들의 행적이 데이터로 남게 되었어요. 네, 이거를 우리는 로그라고 부르는데, 고객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그래서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몫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져요. 네. 데이터가 없다면 감으로 원인을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던 게 명확해지는 게 데이터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숫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가 프로젝트가 얼마나 됐는지를 물어볼 때 현재 60% 정도 되었고 어떤 점 때문에 프로젝트의 진전이 더디다고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미스가 줄어들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거의 다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사의 입장에서는 거의 다의 의미가 70%인지 80%인지 아니면 50%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팀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숫자로 얘기한다는 것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잘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QR코드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도 어디서 고객들이 유입되었는지 파악을 하려면 장소별로 QR코드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A 장소, B 장소, C 장소에서 얼마나 유입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목표가 얼마나
전환이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전후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발생한 배경을 꼭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진행한 프로모션 때문에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지, 아니면 곧 다가오는 대선으로 인해서 웹 트래픽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배경을 파악해야지 데이터 분석의 결과에도 신뢰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오너나 서비스 기획자라면 고객이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머릿속에 구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서비스를 마주하는 순간부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고객의 여정을 그려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이거 화이트보드에 그려봐야 돼요. 화이트보드 내지 큰 캔버스에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화면에서 그리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작으면 여러분의 생각도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 상에서 어떤 고객의 여정을 그려야 된다고 한다면 PPT보다는 피그마 같은 솔루션을 활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포인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고객의 퍼널을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상품 조회, 그리고 장바구니, 회원가입, 그리고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결제까지 완료하는 5가지 퍼널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테니스 레슨을 예로 들어볼게요. 테니스 레슨이라고 한다면 레슨에 등록을 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 검색을 해보겠죠. 키워드 광고 내지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검색을 해볼 거고, 그리고 그 링크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겠죠. 그리고 탐색을 해볼 겁니다. 실제 시설은 어떤지, 그리고 강사의 그 경험은 많은지, 그리고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의 그 리뷰는 좋은지, 그리고 이제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 문의를 하겠죠. 전화를 한다거나 채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의글을 올린다거나. 요즘에는 전화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의외로 전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퍼널을 굉장히 자세히 설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큰 줄기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나무만 보다 보면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숲을 봐야 돼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순서로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지, 분석가 혹은 마케터 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고객의 여정을 그려보는 것,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려본다는 것은 고객의 여정을 퍼널로 설계한다는 것이고, 퍼널이란 고객의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주요 포인트 지점들을 파악하고 이 단계별 전환과 이탈을 이제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제 활용해서 고객의 여정을 분석하고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